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그 2주차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배치 렌더에 대해서는 이미 뭐 수업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간단하게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키를 잡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링을 하기 위한 이제 렌더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이제 강좌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좀 급하게 만든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제를 정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마야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창이 뜨겠고요. 지금 2018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최초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 셋을 해놓게 되시면 조금 이제 이미지 파일 경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야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트리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사실 우선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계셨으면 셋 프로젝트로 해서 그 경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3주차 때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 절대 경로, 상대 경로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프로젝트 윈도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저는 이제 current 프로젝트에서 new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어 있네. 여기 이제 new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것도 저는 그냥 우선 같은 동일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 데스크탑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accept를 누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씬 파일 폴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 기타 등등 마야 작업을 하면서 필요하게 될 폴더들이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마야 내부에 뭔가 이게 설정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렌더된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도요. 특별히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여기 이미지 폴더로 네, 할당이라서 렌더된 이미지 저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나중에 조금 더 말을 해가면서 하나씩 익혀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건 이미지 폴더, 그 다음에 소스 이미지, 간단한 텍스처 같은 거, 이미지들을 불러오시고 할 때는 재질에 적용될 텍스처 이미지들은 여기 소스 이미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마야 작업한 씬은 여기 씬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 네, 윈도우라고 해서 프로젝트 트리 구조고요. 회사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회사에 맞는 트리 구조를 따로 만들어서 스크립팅을 사용하거나 해서 네, 접근을 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accept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가 있기 때문에 이그지스트라고 나오는데 우선 그냥 OK를 해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저는 윈도우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바탕화면으로 가면 네, 이렇게 뉴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폴더 구조가 네,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멜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어느 이미지 폴더야? 라고 하는 아까 프로젝트 세팅되어 있는 고기 정보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연계해서 마야가 나중에 이미지 폴더를 찾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 셋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유저분들은 즐겨찾기에 현재 위치를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뉴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다시 마야로 와 보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정말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폴리곤 스피어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R키를 눌러서 단축키 R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W키를 눌러서 트랜스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카운트 버튼 누르고 그냥 왼쪽으로 살짝 움직일게요. 그러니까 저는 키를 어떻게 줄 거냐면 간단하게 정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피어가 움직이게 키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에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1프레임에서
네, 120프레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여기 200이 돼 있는 프레임에 제가 10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에서 10프레임까지만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이제 움직여 놔도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 키라는 게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머물게 되는데요. 우선 움직여 놓고요. 우선 채널 에디터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0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정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값만 바꿀 거기 때문에 네, 그 키를 여기 있는 걸 전체를 줄 필요가 없는데 우선 트랜슬레이트에 키를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키 셀렉티드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갛게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실제로 그 1프레임에서는 항상 이 값을 가져 이런 그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프레임 여기도 빨갛게 지금 네, 키가 들어갔다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 외에 제가 별로 한 거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스피어는 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프레임을 가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특별히 키를 따로 안 주고 다시 프레임을 움직이게 되면 네, 1프레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치 값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로 S를 눌러볼게요. S 누르시게 되면 여기 채널에 있는 이 정보들에 다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빨갛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를 움직일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 하시면 실수를 하시는 게 그 스피어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 10프레임에 이 위치로 갈 거니까 10프레임으로 또 가야지 이렇게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정보는 항상 1프레임에서 이 위치를 항상 동일하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 그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키를 주시기 전에는 프레임부터 움직이세요. 꼭 프레임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프레임에 10프레임에 난 어디까지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0프레임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스피어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고 오른쪽에 채널 이쪽 이제 정보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트랜슬레 X, Y, Z 여기 아까 빨간색이던 게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프레임에는 키가 안 잡혀 있고요. 그 1프레임에 키가 잡혀 있기는 하다라는 그 정보를 이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줘야 되니까 10프레임은 이 위치로 와 라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또 S키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이제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움직여 보시게 되면 네, 1프레임일 때는 처음 우리 그 위치가 되겠고요. 10프레임은 10프레임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보관을 해줘요. 1프레임, 10프레임, 중간 프레임에선 그 중간 위치 값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움직이게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네, 애니메이션을 위한 세팅은 다 되신 거예요.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움직이게 되고요. 필요하시면 카메라를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퍼스펙티브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하게 되면 그 네, 이미지 프레임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텍스처까지 적용을 해볼게요. Shift T를 누르시고 그 단축키죠. Assign New Material 창을 띄우시고 V-Ray Material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 이렇게 이제 정보가 뜨면서 이 스피어에 할당이 된 V-Ray 매테리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시면 디퓨즈 컬러가 지금 그레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마야에 있는 그 2D 텍스처나 아니면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 체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체커가 할당이 되어 있고 뷰포트에서 보고 싶으시면 6번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텍스처가 뷰포트에서 보이게 됩니다. 5번, 6번, 4번 뭐 이렇게 4, 5, 6을 눌러보세요. 4 와이어, 5번 쉐이드 모드, 6번 거기에 텍스처까지 들어간 모드로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단축키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도 특별히 저는 설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움직이는 네, 오브젝트 그리고 키를 주는 방법 정도였고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씬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음에 이제 렌더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렌더 세팅은 애니메이션을 위한 렌더 세팅이 아니고요. 그 스틸 이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렌더링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렌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저는 이제 1에서 10프레임까지 키를 잡아놨는데 렌더링은 1프레임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종료가 돼요. 만약에 4프레임에서 제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 4프레임에 있는 스피어 값으로 네, 당연한 얘기지만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는 그냥 렌더링을 하고 렌더링은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
1프레임 1프레임을 따로따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났고 시퀀스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그냥 연속으로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퀀스, 이미지 시퀀스 렌더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그 탭이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디세이블 돼 있어요. 디세이블드. 그래서 클릭하시고 스탠다드로 할게요. 누르시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1에서 10프레임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렌더를 거시게 되면 1에서 10프레임까지 렌더를 걸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렌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 지금 그 자연스럽게 아까 4프레임이었는데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1프레임 렌더링, 그 다음에 2프레임 렌더링, 그 다음에 3프레임 렌더링, 그 다음에 4프레임 렌더링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할당되어 있는 이 시퀀스를 렌더링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선 스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로 가볼게요. 뉴 프로젝트로 오셔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Vlay가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 이 이미지 폴더에. 네, 왜? 그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마야 프로젝트 셋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프레임부터 4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된 다음에 저장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untitled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마야의 신파일 이름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untitled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프 폴더로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미지 렌더링이 아니라 그냥 스틸 이미지 그 테스트 렌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트 렌더한 이미지가 그 여기에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렌더던 결과가 그 뷰포트는 검정색인데 여기 PNG로 보니까 화이트, 흰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PNG로 저장을 하게 되면 블랙 앤 화이트 해갖고 알파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PNG는 알파, 여기에 프리 멀티플라이가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윈도우나 이런 툴로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이 없는 것처럼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되고 저는 이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JPG로 바꿀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 보시면 네, 아까 프로젝트 셋이 있죠. 요 패스가 그 요 뉴 프로젝트에 네, 프로젝트 셋한 요 폴더가 잡히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저장이 되게끔 기본이 설정이 돼요. 이건 제가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셋 프로젝트를 하시는 순간 저렇게 기본적으로 렌더를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가 저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마야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파일에 세이브 씬 하시게 되면 이제 뉴 프로젝트가 있죠. 그리고 그 워크스페이스 루트를 하시게 되면 그 뉴 프로젝트라게 되는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죠. 프로젝트 요 트리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씬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왼쪽에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씬을 누르시게 되면 그 씬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 씬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란 이미지의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이미지 파일의 그 파일명도 테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나는 그 신 파일하고 동일하게 이미지 파일을 정할 거야 하시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여기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죠? using file name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일 네임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렌더 됐을 때 이미지 파일명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렌더 테스트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누르시게 되면 렌더 테스트 JPG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에서 10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넘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넘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프레임 네임 패딩이라고 4개가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1프레임이 들어갈 때 0001 0002, 0003, 000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5가 돼 있으면 0이 앞에 4개가 붙겠죠. 00, 0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디폴트는 4로 놓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툴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04, 0005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이렇게 시퀀스가 합성 틀에서 불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렌더를 걸어 볼게요. 이미지 렌더를 걸었을 때 렌더 테스트.jp로 걸리는지 아니면 렌더 테스트 0001 jpg로 걸리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걸게 되면 네, 1프레임이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프레임이 걸리겠죠. 그리고 폴더로 가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JPG로 바뀌었죠. 그래서 렌더 테스트하고 점이 다시 하나 찍히고 그다음에 0001 그리고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알파가 적용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JPG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 멀티플라이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렌더 그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가 검은색으로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퀀스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링을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멈추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그 폴더로 다시 가서요. 헷갈리니까 기존에 저장된 이미지를 지울게요. 우선 수업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렌더 버튼을 눌러서 하시게 되면 지금 요 마야의 그 다른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렌더링을 위한 그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렌더링이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야에서 이 마야 씬에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치 렌더라고 해서 배치 렌더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야에서는 그냥 스피어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제가 작업하고 싶으면 그 작업을 계속 수정도 하고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렌더링이 데이터가 무겁고 하면 사실 그 CPU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선 배치 렌더는 지금 요 마야에서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알려드렸던 것처럼 커맨드 창에서 그 배치 실행판을 해서 렌더 메뉴 그 명령어를 써서 따로 렌더링을 걸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야 외부에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그 아래에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렌더링 위드 V-Ray라고. 근데 보시게 되면 V-Ray로 렌더링을 되는데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프레임이 변하지도 않고 아까처럼 자동으로 1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자연스럽게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렌더링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렌더링 된다더니 그러더니 아무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지금 이제 배치 렌더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1프레임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렌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서? 마야 내부가 아니라 마야 외부에서. 그래서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뉴 프로젝트 이미지로 가시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 근데 아까 그냥 마야 내부에서 렌더를 했던 것부터 시작하는 그 딜레이가 꽤 있죠. 그게 이제 씬 파일을 저장하고 뭐 내보내고 하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지금 아래처럼 요 배치 렌더링이 되고 있는 요 옵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지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사실 뭐 이미지 프레임이 지금 아까처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마야는 그냥 작업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배치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씬 파일 하나면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놓고 그냥 렌더링 되게끔 두시면 되는데 씬 파일이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지금처럼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파일을 그 렌더링 거시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파일을 이렇게 내가 관리하면서 렌더링 거는 게 쉽지가 않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토데스크에서 백버너라는 그 비슷한 데드라인과 비슷한 걸 제공해 주긴 하는데 저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닙니다. 조금 중간중간 프레임이 제대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씬 파일 두 번째를 이렇게 변경 간단하게 카메라만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스피어가 카메라 앞쪽으로 오게끔. 그리고 파일 세이브 씬 에즈 테스트 그 다음에 0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렌더 테스트 이름도 샷 001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파일 세이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씬 파일이 이것도 지울게요. 씬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테스트 1 테스트 그냥 테스트 01 요 두 파일이 있는데 요 두 파일을 이제 과제는 저걸 이제 배치 렌더로 해가지고 그 배치 그 커맨드 명령을 써서 저 두 파일을 내가 그냥 렌더를 걸어놓고 난 다른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렌더를 걸어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된 요 정도만 가지고 그 렌더를 거시면 돼요. 배치 렌더링을. 배치 렌더링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커맨드 창을 띄워서 렌더를 치고 뒤에 파일명을 넣어주고 뭐 해서 거는 거 그건 과제하고 제가 그 수업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링크를 보시면 충분히 찾아보고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세팅하고 애니메이션 렌더 세팅하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 과제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강좌는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라 해보시고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업 게시판, 거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또 드릴게요.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